방금과 같이 이렇게 한자어나 외래어 중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인식되는 말을 귀화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 1에서는 말의 기원에 따른 현대 국어의 단어 분류, 고유, 한자 외래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인데요. 자, 방언이란 한 언어가 사용 지역이나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 방언에는 지역에 따라 난다 그러면 지역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 사회적 집단에 따라 분화되어 다르게 쓰이는 말은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 방언의 예를 보면요. 자, 여기 볼까요? 이렇게 부추가 표준어인데 경상도나 전북, 충청도에서는 전구지라고 하고요. 또 일부 경상도나 전남 지역에서는 소리라고도 하죠. 이렇게 함경도, 평안도, 중부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방언의 특징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민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의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방언의 기능인데요. 이렇게 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정서나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보면 좋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사회 방언입니다. 자, 사회 방언은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층이나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집단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성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방언의 종류에는 아주 많은데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직업어도 있고요.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전문어, 그리고 본래의 의미를 숨기기 위해 특정 집단 내에서 사용하는 은어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유행어나 은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여성어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나 부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많이 쓰고 또 굉장히 귀여운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반면에 남성어는 여성어에 비해서 감탄이나 부사는 적게 쓰고 좀 욕설을 조금 더 여자들보다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도 사회방언의 한 예이고요. 은어의 예를 좀 보자 그러면 신만이들이 높은 산을 가리켜서 고분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산이 무더기로 난 곳을 가리켜 뭐 신밭이라고 하고 태양을 노래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집단에게는 알려질 경우에 그 은어로서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자신들만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또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반면에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언어가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어의 예를 좀 보자면요. 직업의자 전문어이죠. 자, 여기 신경외과 의사랑 일반외과 의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에 경막하 출혈, 그다음 프리에어, 또 경동맥 이런 것들은 특정 직업이나 뭐 전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어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인데요. 자, 먼저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뜻을 가리키는 가장 위에 있는 아니죠. 가장 위에 있다는 게 보다는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라고 하고 포함되는 것은 하위어라고 합니다. 하위어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밥은
볶음밥, 비빔밥, 주먹밥, 김밥으로 나뉠 수 있죠. 이 볶음밥 안에는 다시 김치볶음밥, 참치볶음밥, 새우볶음밥인데, 자, 볶음밥은 밥의 하이어죠. 하이어. 자, 그런데 김치볶음밥과 볶음밥을 비교한다 그러면 볶음밥이 상위어가 됩니다. 이렇게 상위어와 하이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의관계를 볼게요. 유의관계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인데요. 유의어라고 합니다. 조금 흔들려서 잘 안 보이죠? 자, 예를 보면 가끔, 덜어, 이따금, 때로, 간혹, 간간히, 왕왕, 종종 이런 것들은 유의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그 반대 의미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를 반의관계라고 하는데요.